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일 사고 현장을 지키는 실종자 가족과 생업이 끊겨버린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세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의 치료 공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한평을 찾아 최진석 명예교수를 영입하면서 호남의 표심을 끌어안고 양당 대선 주자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와 전남을 찾아 잇따라 선대위 기구를 출범시키며 호남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선 실종자 5명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발생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지금도 수색이 진행 중인가요?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간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종자 구조 작업에는 여러 난항을 겪었습니다. 오늘 수색은 건물 내부에선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진행됐습니다. 건물 밖에선 붕괴 잔해물이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안전 위험 때문에 수색이 더뎠던 타워 크레인 인근 1층과 지하 1층은 오늘 수색을 마쳤습니다. 구조견 11마리가 투입돼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붕괴된 건물 201동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과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상층부 수색을 위해서입니다. 당초 피난 안전구역인 22층에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크레인이 닿지 못하자 20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지휘소는 구조대원들이 쉴 장소와 수색에 사용될 장비가 보관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를 돕기 위한 1,200톤짜리 이동식 크레인 2호기는 조금 전 6시에 조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호기는 내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1호기와 함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됩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가 오는 금요일까지 끝나면 이후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수색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생업이 끊겨버린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사고 현장을 지키는 실종자 가족들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요. 상인들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문구 도매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떨어진 콘크리트가 매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넘었지만 영업은 물론 가게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17년째 문구 도매 사업을 해온 상인은 갑자기 끊겨버린 생업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당장 관리비를 내야지요. 들어가는 생활비 있지, 자동차 할부, 여기 건물 구입할 때 융자 받은 거, 이자, 원금 같이 내야 되는데 그게 수입이 딱 끊기니까요. 전혀 없죠. 막막한 거죠. 대부분 실종자들이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했기에 상인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정작 사고를 친 현대산업개발이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된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대책 수립하고 죄송하다 얘기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매일 현장을 지키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계도 막혀버린 상황이지만 가족들은 상인들의 답답한 마음까지 보듬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 시민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과 입주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고 수색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상인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일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도 늘어나는 등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도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 동안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한 셈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도 첫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확진자의 사망이 40건에 그쳤지만 올해에만 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광주 사망자 19명 모두 70대 이상 고령자인데 이들 대부분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7곳에서 400여 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 확진이 늘면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중증, 준중증 병상 57개 가운데 44개가 사용 중이고 13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중증 병상도 저희가 60%에서 70% 사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외에도 종합병원급의 위중증 병상을 또 추가로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에서는 191명, 전남에서는 5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한평을 찾아 최진석 명예교수를 영입했습니다. 호남의 표심을 끌어안고 중도 실용 가치를 내세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한평을 찾았습니다. 노장 철학 대가로 알려진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최 명예교수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최 교수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실천적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님을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최진석 교수를 영입한 것은 독자 노선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중도 실용 노선을 확실히 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대중에게 열심히 알려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최진석 교수는 노장 철학의 대가로 문재인 정부와는 각을 세웠습니다.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했지만 촛불혁명은 실패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5.18 처벌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자유의 5.18은 끝났다며 법안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호남민들에게 3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최 교수를 끌어안은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 민심은 아직 관망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와 전남을 찾아 잇따라 선대위 기구를 출범시키며 호남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행선지는 호남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민주진영 대통합 행보를 통해 지지세 결집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복당을 신청한 광주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찾았습니다. 복당자들이 기존의 민주당원들과 원팀이 되어서 이번 대선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받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복당 인사 환영회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다시 한데 뭉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잇따라 선대위 기구도 띄우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서 각각 출범식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광주시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50일,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 7명이 2022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의학학 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영재학교 2022학년도 수시 의학학 계열 지원자 현황을 보면 광주과학고에서 6명은 의학 계열, 1명은 약학 계열에 지원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박향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박향 정책관은 경증의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네 병의원에서 1차 진료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방문할 계획인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며 2030에 이어 호남이 정치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당 합당을 위한 최종 절차인 통합을 의결했습니다. 합당이 마무리되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의원 수는 172명으로 전체의 58.3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 부족 여부를 밝히기 위해 무너진 201동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물을 수집했습니다. 또 한 달여 전 콘크리트 타설면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던 203동에서도 샘플을 채취해 함께 성분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콘크리트 특성을 고려해 접근할 수 있는 증거물부터 먼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일주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앙안전대책본부 구성이 필요하고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11기 광주고등학교 학생의회는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난 지 고작 7개월 만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내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규정 개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종자 5명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사고 현장 인근 펜스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여수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수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시청 A과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B씨를 30여 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됨에 따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